제목을 청년 비투탕감으로 잡았는데 네. 실제 내용을 보면 뭐야? 청년 비투탕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채무 탕감에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누구 그렇죠. 돈일까요? 국민 돈이죠. 아니죠. 연체가 되기 전에 연체 전 신속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 다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청년 비투탕감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랬죠. 예. 정부가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글을 내서 많이 비판을 좀 받았는데 정부 앞잡이라든지 또는 금융회사 앞잡이라든지 근데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탕감에 대해서 요새 검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탕감 대상이 되는 거지, 얼마나 해주는 건지. 네. 그러면 뭐 탕감이라는 건 뭐 이자를 안 내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원금까지 탕감해 주는 건지, 뭐 너무 궁금하잖아요. 탕감 그렇죠. 부분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욕만 하지 말고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탕감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이 탕감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네. 채무 탕감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 기본적으로 채무 탕감에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누구 그렇죠. 돈일까요? 국민 돈이죠. 아니죠. 은행 돈이죠. 다시.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연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부실이. 네. 예, 부실이 발생한 거를 음. 단지 정부가 또는 하나의 그 어떤 기금이 음. 그 부실채권을 시가로 매입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부실채권이 지금 보니까 연체가 발생하면 부실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5%의 부실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5%의 부실채권을 정부 또는 기금이 그걸 사주는 거예요. 네. 뭐 그러면 액면가로 사주는 게 아니라 심하게 디스카운트해서 과거에 이 채권의 회수율이 얼마인지를 추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신용대출 채권이라면은 액면가의 9%에 사줍니다. 아하. 예, 그 90%는 91%는 누가 부담하냐면은 은행이 부담하는 거예요. 9%만 도와주는 거네. 예, 다만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 은행이 이렇게 이제 매각을 안 하고 그냥 끙끙 앓고 계속 갖고 가면은 부실 채권이 계속 쌓이면서 악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부실 채권이랑 고객이 갚지 않은 돈이겠죠. 그렇죠, 예. 계속 악성화되고 있는 거를 이거를 받은 다음에 손실이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9%밖에 안 주니까 90%의 마진이 생기잖아요. 룸이 생기잖아요. 그만큼을 채무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채무 탕감이라는 건 고객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요새 은행에서 돈 꺼서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나는 평생 못 갚아봤는데. 많이 있죠. 예.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못 갚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신 그 탕감 받는 대신 뭘 해줘야 돼요? 사실상 은행 대출 더 이상 못 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신용 불량. 예,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연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체도 3개월 이상 연체가 있고 이전 연체가 있거든요. 분류를 해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순간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 3개월 연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연체 이자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연체를 하면은 바로 공적 이제 정보업체가 있거든요. 등록되죠. 예, 거기에다가 등재가 되는 소위 말하는 신용불량자에 등재가 됩니다. 3개월 연체가 되면. 그러면 사실상 모든 이제 대부분의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연체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금도 갚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대출은 어떤 대출이죠? 원리금 상환. 이자만 내는 대출이죠. 80%가 이자만 내는 대출이거든요. 신용대출 그렇구나. 이자만 내고 전세자금도 이자만 내잖아요. 그래, 나는 원리금 상환인데. 그것이 성실 대출자이시고요. 대부분은 이자만 내는 대출인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정확히는 1개월 이상 연체인데 그러면 이제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원금을 갚아야 돼요. 원금도 뭐 전체 이자의 비율 중 그 전체 빚의 비율 중 몇 퍼센트는 원금을 상환해라가 돼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채무제정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이자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감면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부담이 커지지. 예, 자기의 캐시플로우는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그렇지, 생겨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원금 갚는 과정에서 자기는 최저 생계비만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금융활동은 전혀 못하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리스트에 딱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죠. 등급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데
1등급이 3등급 정도 돼야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연체 기록이 되면 사실상 거의 3등급으로 최하위 등급 올라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사실상 은행 거래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연체가 사실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러네. 예. 쉽게 보면 안 되네. 연체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원금 감면 범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서 90%까지 채무 탕감을 한다고 해요. 코로나 때 대출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대출이 뭐냐면 대부분 정부가 보증한 대출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엮여 있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대출자들이 상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채무 탕감 비율을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좀 높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아. 빼고 일반 개인들을 우리가 네, 얘기해야 될 일반 필요가 대출을 있어요. 얘기하는 예, 거죠. 일반 네. 대출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채무를 감면받고 싶어요. 네, 도저히 네. 안 되겠어요.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면 독촉은 많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채무 탕감 신청을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빚에서 다 깝니다. 연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있을 텐데 네. 나의 최저 생계비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남는 돈을 가지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못 갚는 금액이 채무 탕감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신청하면 다 채무 탕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재산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것들이 다 이제 차감이 되고 중요한 거는 빚을 갚는 기간 동안 네. 금융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대출을 네.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이제 생활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 꼭 원금 탕감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전에 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가 올라서 문제니까 그렇죠. 예. 해결 방법이 0에서 10이면 이렇게 스텝별로 간다면 맞습니다. 예. 이자를 중요한 조금씩 지적입니다. 감면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구사하지 않을까요, 은행에서? 현재 이제 시스템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현재 네, 시스템이 네, 네. 아니 대출 금리가 지금 3%, 2.5, 3%였던 게 지금 4%, 5%, 6%가 가는 상황이니 네, 네. 당연히 못 갚죠. 이걸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자율 감면. 네, 예. 이자율 감면. 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현재 네. 시스템이 어떤 건가, 신용회복위원회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아, 예, 예. 얘기해 주세요. 이자율 감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율 감면은 하는 방법은 뭐 신청해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네.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연체가 일단 있어야 돼. 연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3개월까지 가면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안 돼. 그럼 1개월에서 원금 2개월. 탕감 오케이. 대상이고요. 오케이. 1개월에서 1개월에 2개월. 3개월 연체. 연체가 되기 전에는 이자율 탕감이 현재 안 됩니다. 작동을 안 하는구나. 예. 뭔가 위험 신호가 감지돼야 작동돼. 예. 근데 이제 오케이. 문제가 있어요. 이자율 탕감을 받으려면 기존에 예. 이자만 내는 대출 있잖아요. 신용대출 다 이자만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원금을 갚아야 돼요. 싹 다 갚는 건 아니고 네, 물론 분할해서 갚는데 분할 상환. 여하튼 그렇게 되면 이자율 감면보다 내는 금액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실효성이 사실상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처럼 네. 주택담보대출을 뭐 원리금 분할 상환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자율 감면이 연체가 된다 하더라도 3개월만 넘지 않으면 이자율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네.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별 실효성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연체가 발생하거나 네, 이렇게 네, 되면 네. 신용대출은 사실상 만기 연장이 어려워요. 네. 금리가 아주 급격히 올라가거나. 그래서 이 제도도 네. 어찌 보면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만만치 않은 그 전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연체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1개월 연체가 되면은 신용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등재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연체로 등록이 돼서 신용등급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체가 돼서 이자 감면 받으려 했다가 신용금 떨어져서 신용 한도가 줄거나 그렇죠. 대출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로 이자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네. 은행 거래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 않아진다. 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신용대출 경우에 대출 한도가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연체 전 신속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자율은 감면 못 받지만 예, 대출의 만기 연장은 가능한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 다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지만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게 쉬울 리가 없지. 예, 결국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엔 은행이 이 사적 채무조정이라고 하거든요.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예, 사전 채무조정을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행에 신청을 해가지고 네, 예, 네. 은행에서 이자율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우리도 통과가 돼서 이렇게 변동금리 대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은 그것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래서 당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은행이 이걸 해줄 수는 있는데 이자를 감면해줄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신용대출의 등급을 내부적으로 낮춰서 한도를 줄이거나 만기를 연장을 안 해주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래서 이게 개인이 그냥 나서서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한도를 대출금리 깎아달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발적으로. 정부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번에 청년 비투 탕감 이슈가 사실 네, 그래서 네.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청년 비투 탕감으로 잡았는데 네. 실제 내용을 보면 뭐야? 청년 비투 탕감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청년 취약계층 하위 20%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자율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빚을 많이 쓰긴 했고요. 신용등급 기준 하위 20%니까 네. 그 사람 신용등급. 예 4등급 이하니까 4등급 이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연령이 들어간 것 같고 34세 이하고요. 34세 이하인데 예. 4등급 이하의 예. 많은 대출은 아니겠네요. 1,000만 원, 그럼? 2,000만 원 정도에 기껏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생색내기의 이슈였거든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근데 제목을 청년 비투 이 사람들은 청년들이 빚을 비투하는 내서 사람 아니네. 예. 우리가 여기서 청년 비투 그러면 청년이 뭐 기본적으로 1억이 몇억 대출 얻어갖고 집 산 것 같이 들잖아요. 3천만 원, 5천만 원 최소한 받아서 주식 투자하고 이래야 청년 비투일 거 아니에요. 아. 신용대출을 그치.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용등급 하위 20%. 그럼 어차피 하위 20%였으면 신용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더라도 되게 제한적으로 받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네.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정상적인 채무자에 대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없는 부분들을 처음 시행했다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이걸 한 이후로 점점점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이게 비투탕감의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정부가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거 여기 국민들의 전체적인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돈이 밀리면 결국은 국가의 세금으로 옛날에 무슨 공적 자금 뭐 이런 것처럼 영향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하거나 채무 면제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은행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채무 재조정에 대한 이 기본적인 구조는 의사결정 권한이 은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이 만약에 파산할 위험까지 발생하게 된다라면 은행은 그 채무 감면 규모를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채무 조정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개인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연체가 발생하고 이게 장기화되는 그래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돼서 손실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특히 이제 은행 종류에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는 은행들 예,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라는 거는 이제 비은행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저축은행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 그런 비은행들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가 있죠. 이슈는 그게 아니죠. 예, 원인은 채무 면제가 원인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은행의 대출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충분한 대응하지 못한 그 결과인 거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은행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되게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네요. 아 정말 이거는 예, 금융이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심각하다라고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부도 그랬고 은행도 그렇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가 오를 거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안 올리면 안 돼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을 다 무효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가능한가요? 변동금리 대출을 계약을 할 때 그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는 코픽스와 은행채 시스템이 그거다. 예, 그렇게 적어놨는데 계약을 그러면 파기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죠. 여하튼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네요. 예, 이거는 자산시장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럼요. 없습니다. 예.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뭐 주식, 부동산, 네. 몽땅 다 연결돼 있는 거죠.